오래된 주택들과 집장촌의 이미지가 강했던 청량리역 주변에 최근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청량리역이 천지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건물들로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있는 해링턴 플레이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가 입주를 마쳤으며 작년 12월부터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도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청량리역은 예전부터 재래시장 상권이 서울시에서도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양령시장과 청량리 청과물시장은 지금도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상권인데요. 재래시장에 수요층이 모이는 곳에 유동인구 숫자만 보고 신축으로 상가를 아주 많이도 만들었습니다. 청량리역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의 대규모 쇼핑몰이 위치하고 있어 쇼핑몰의 소비층들과 지하철역과 연계하면서 신규 단지들의 수요층까지 예상하며 분양을 했습니다. 현재 새롭게 만든 신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상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역세권 상권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을까요?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5번 출구 앞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 1층 상가 8개 점포 중 아이스크림 전문점과 빵집을 제외한 6개 점포가 텅 비어 있습니다. 1층에 공실이 이렇게 있다는 건 다른 층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역과 가까운 A, B동 건물 2층은 커피 전문점과 부동산, 미용실 3개 점포를 제외하면 절반이 공실인 상태입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한강 이북 지역에서 가장 높은 65층 높이로 설계돼 화제를 모은 스카이 L65 건물입니다. 총 1425가구로 지난해 7월 입주 후 1년이 지났지만 상가는 공실 폭탄입니다. 동대문구 전농동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건물 준공 전부터 입점이 유력했던 유명 도넛 브랜드의 경우 공실이 많아서 입점하지 않았다고 전하며 상가가 하나둘 차고 있지만 상가가 활성화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5층 주상복합 아파트 맞은편 58층짜리 주상복합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과 대형 뷔페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은 공실입니다. 청량리역은 말 그대로 교통의 허브입니다. 현재는 6개 노선, 지하철 1호선, 수임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강릉선 중앙선이 운행 중이며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C 노선, 면목선, 강북횡단선 등 4개 노선이 더 신설되면 총 10개 노선이 청량리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노선들이 다니면서 기차를 이용하는 유동인구들이 새로운 상권을 이용할 것 같지만 상권이 살아나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요. 기존 청량리 중심 상권인 농수산물시장과 양령시장 등은 모두 청량리역 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상권은 모두 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역에서 지상으로 나오거나 기차역에서 내려오면 머무르는 상권이 되지 않고 지나가는 상권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앞쪽은 기존 상권들이 있어 역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존 상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기존 상권과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점에 또 다른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은 높은 임대료입니다. 높은 임대료로 공실의 늪에서 발목이 잡혀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가 임대료는 1층 기준 평당 20에서 30만 원, 2층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가 중개 사이트에 따르면 청량리역 역세권 아파트 1층 상가 전용 60제곱미터 18평 정도의 기준으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과 가까운 호실은 더 비싼 편으로 보증금이 1억으로 2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인근 오피스텔 1층 상가 전용 27제곱미터에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60만 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전용 면적을 따지면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10평 기준에 월세 200으로 잡고 월세를 내기 위해 10평에서 무슨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구분상가 지옥인 헬리오시티의 경우 아주 작은 상가로 자르다 보니 식당의 경우 앉아서 먹을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포장과 배달 위주로만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장사를 해서 과연 월세에 인건비에 관리비까지 내면서 본인 인건비까지 뽑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장사가 잘 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그나마 현상 유지만 한다고 하는데요. 이곳 상가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층은 대부분 입주민들이 많습니다. 교통이 요지로 많은 유동인구가 있지만 실제 수요는 이곳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하철역의 역세권 상가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분양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몰빵하는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사회초년생인데도 작은 평수라도 하나 받아보려고 줄을 섰던 시기였죠. 헬리오시티의 상가 분양 당시에도 꽤나 우픈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최고가 입찰이라 실제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얼마 정도면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거기에 낙찰이 되는 부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수료까지 생기는 구조라 서로 윈윈한다며 부동산과 투자자들이 구름 위에 떠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분양을 받았던 수분양자들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헬리오시티의 아파트 입구에 노출되어 있는 상가들은 공실이 거의 없지만, 뒷상가들이나 지하 1층 상가의 경우 입주를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공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하층에도 공실이 많고, 이 권역에 있는 상가들은 10곳 중 절반 이상이 공실인 상태입니다. 초기 비싼 값에 상가를 분양받은 임대인 중 대출이자를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 시세에 임대료를 맞추기도 하지만 가격을 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임대인들은 아직 이자의 관리비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파트 신축이든 재건축 아파트든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할 것 없이 건물만 지으면 생기는 것이 상가입니다. 예전에 상가로 돈 버는 세상은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아질 줄 몰랐고, 온라인 쇼핑몰이 우리 삶을 지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높은 이자를 감당하며 공실까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불나방처럼 투자했던 수분양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상권과 어울리지도 못하면서 대량으로 들어오는 상가들의 폭탄에는 공실로 대답하는 것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입주가 시작된 아트포레스트는 현재 비어있는 상가는 총 86개로 공실률은 약 39.2%입니다. 건설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상가 3곳과 투썸플레이스, GS25 등 이미 입점한 23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공실인 상황입니다. 시공사 측 관계자는 통상 주상복합형 구분 상가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2년 정도 걸린다며, 대형 업종이 입점 예정 중에 있어 분위기는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실률이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월세의 부담에 인건비 상승, 온라인 거래의 소비 패턴으로 오프라인 소비의 감소가 뚜렷이 나타나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익은 줄어들면서 당분간 공실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10.2%였습니다. 그중 서울의 공실률은 9.5%였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인 부동산 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에서 9월이 각각 직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2개월 연속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상가 시장은 공실 장기화에 따른 임대료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에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청량리역의 천지개벽으로 새롭고 삐까뻔쩍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상가들의 이용객은 더욱더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동네에 살고 있는 배우 수요만 이용하는 상권은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수요도 없는데 몰에서 한 달 월세를 700만 원, 아니 600만 원, 아니 200만 원을 낼 수 있을까요? 임차인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가의 투자는 절대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 수요와 유동인구 등 모든 것을 따져보시고 특히 분양가가 높지 않은지 항상 살펴보고 어떤 부동산 상품이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